반갑습니다. 크립토 댕두사입니다. 비트코인은 단기적으로 큰 변동성을 앞두고 있습니다. 단기 하방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온체인 데이터상으로 바닥 신호는 계속 떠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간이 이 고난을 해결해 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코인은 바로 디센트럴랜드 코인입니다. 마나 코인이라고도 불리는 코인인데요. 이번 영상은 제 메타버스에 관한 개인적인 생각도 포함되어 있어요. 정말 많이 유익한 내용일 수 있으니까 꼭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야 합니다. 마나 코인은 샌드박스와 함께 이번에 아주 뜨거웠던 코인인데요. 페이스북이 회사명을 메타라고 바꾸고 메타버스에 올인하는 뉘앙스를 풍겼어요. 그레이스 케일의 리더 베리 실버트는 메타버스의 땅을 사는 것을 시작하고 싶다면 디센트럴랜드에서 사라고 트위터를 올렸어요.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엄청난 가격 폭등이 있었습니다. 그럼 대체 마나 코인이 뭐 하는 코인일까요? 디센트럴랜드라는 플랫폼에서 가상의 부동산을 구매하거나 그 가상의 공간에 무언가를 구매할 때 쓰이는 코인이에요. 디센트럴랜드라는 곳에 탈중앙화성을 지닌 아주 매력적인 화폐라는 것입니다. 이 코인은 메타버스 같은 가상의 공간은 많은 유저들의 유입이 필요해요. 그래야 화폐의 가치가 생기고 그것이 안정화되고 좀 더 명확한 가격대가 형성이 됩니다. 시장 경제의 원리와 같아요. 탈중앙화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 바로 시장 경제에서의 애덤 스미스, 보이지 않는 손, 그런 느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저들 스스로가 메타버스에 참여하는 그 인원들 스스로가 그 가치에 값을 매기는 겁니다. 디센트럴랜드는 최근 이슈로 인해서 이용자가 많이 늘었고 수많은 사람들의 뇌리에 박힌 가상 공간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그 안에서 이벤트도 진행하고 가상의 공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울리고 같이 무언가의 행동을 합니다. 그냥 잡담을 하거나 노래를 부르거나 코로나 시국이라서 밖에서 안 보고 가상 공간 안에서 모임을 갖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실 세계의 일부분 조금씩 가상 공간으로 옮겨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상 공간에서의 대장격이 바로 디센트럴랜드입니다. 거기서의 화폐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마나 코인이에요. 저는 솔직히 디센트럴랜드를 공부하는 것보다 메타버스라는 개념의 전체적인 큰 틀을 공부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봅니다. 진짜로 점점 현실 세계에서의 무언가들이 가상 공간에게 뺏기고 있어요. 점차 이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간이 현실 세계에서 무언가를 하는 시간이 가상 공간에서 조금씩 늘어나는 거죠. 솔직히 메타버스가 잘 구현이 되잖아요. 직장인들 출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굳이 사무직 직원이 회사 가야 할까요? 메타버스 안에서 회의도 하고 회의 내용 기반으로 재택근무도 가능합니다. 출퇴근 시간이 없어요. 시간 효율이 생기겠죠? 사무실도 굳이 큰 장소 안 쓰고 작은 공간으로 옮기면 돼요. 월세 관리비 줄어들고 일석이조입니다. 물론 업무 효율이 줄어들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겠죠? 과연 그럴까요? 한국은 원래 주 6일제였죠? 주 6일제에서 주 5일제로 바뀔 때 기업들이 뭐라고 했냐면 일시간 줄이면 기업 망한다 그랬죠? 근데 결과는요? 망했을까요? 아니요, 안 망했어요. 오히려 3과 1의 밸런스가 맞춰지면서 효율이 늘어났습니다. 최근에는 주 4일제까지 시행하려는 기업들도 많습니다. 그 기업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그러진 않을 것이죠. 업무 효율이 줄어든다 이런 말들 기업 혹은 기성세대의 변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제가 기성세대층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수능할 것은 수능해야 돼요. 빨리 적응하고 미리 선점해야 합니다.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조금만 깊게 생각해보면 가상 공간, 즉 메타버스죠. 이게 발달을 하잖아요. 출퇴근의 횟수가 줄어들 겁니다. 그로 인해서 오피스 상권은 향후 10년 후 지금과 크게 차이점이 있을 수 있겠죠. 회사에 출근을 안 하는데 오피스 상권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의 일자리가 오피스 상권에서 자신들이 살고 있는 주거지로 변하면서 주택단지 쪽 상권이 많이 발달할 수 있어요.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주택단지 인근의 배달 상권이 지금보다 더 발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포장 관련 업체, 재활용 쓰레기 수거 업체 이런 곳들이 성장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출퇴근이란 게 사라지잖아요. 부산에 사는 사람이 서울의 직장도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수도권 밀집 현상은 보다 완화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서울의 집값이 잡히거나 부동산이 약화되고 지방 쪽으로 퍼져나갈 수 있겠죠? 이게 제가 생각하는 방식이에요. 이것이 정말 돈이 되는 생각이고 지금 우리가 사는 세계는 몸으로 돈을 벌 수도 있어요. 근데 머리로 돈을 버는 시대 그리고 호기심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세계가 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을 선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메타버스는 이제야 대중의 관심도가 증가한 상태이고 실제로 참여하는 인원은 크게 많지 않아요. 하지만 저는 무조건 확신할 만큼 이 시장의 규모가 방대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스를 수 없는 것이에요. 구한말 때 흥선 대원군이 쇄국 정책을 했는데 그래서 나라의 서방 국가들이 안 왔나요? 아니요. 시간이 늦춰졌을 뿐이죠. 결국 서방 국가들의 큰 영향을 받고 나라의 문을 개방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이 메타버스 현상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이 투자자라면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차트 분석 중요하긴 한데 이런 전체적인 시장의 큰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저는 이 메타버스의 대장 코인인 디센트럴랜드 마나 코인을 조금씩이라도 분할로 매수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솔직히 이 코인이 아니어도 돼요. 그냥 메타버스 관련 자신이 공부한 무언가에 투자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댕도사였습니다. 오늘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도 또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댕도사 유튜브 채널 들어가면 커뮤니티가 있는데 거기에 제 관점 꾸준히 올리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안녕.